안녕하세요. 네, 철물TV 네 번째 챕터고요. 오늘 또 저희가 타격 및 파쇄 공구라고 시작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홍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저희 방송을 보시고서 많은 분들이 재미없다, 뭐, 편집이 너무 구리다 그런 반응을 좀 주셨어요, 몇 분이. 저희가 계속 처음 약속드린 대로 하면서 좀 더 발전하는 방송이 될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좀 부족한 게 많지만은요, 계속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재미로 보시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할 때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형 실장님한테 배우면서 잘 실수도 하고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벌써 네 번째 챕터예요. 타격 및 파쇄. 타격 뭐 때리고 파쇄 부수고 그런 공구인데요. 리뷰해보자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측정 및 표시 공구에 대해서 배웠고요. 뭐 자르기, 썰기 공구도 배웠고요. 뭐 조이고 고정하는 그런 공구도 배웠어요. 드디어 이제 저희가 타격 및 파쇄 공구 네 번째 챕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뭐 다듬기 공구도 있고요. 다양한 공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정식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복장도 좀 받고 있고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지 이렇게 입으면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자세가 달라지죠. 뭔가 정말 여기 매장 직원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저희 판매도 하고 있는 옷이에요. 이거 굉장히 잘 나왔고요. 다양하게 기능들이 있고요. 어제 홍 실장님께서 이거 보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다양하게 여기도 꽂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꽂고. 그 다음에 망치도. 망치 하나 탁 걸어주시고. 좀 있어 보이나요? 그래도.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타격 및 파쇄 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앞에 이렇게 망치들이 있어요. 또 좀 아쉬운 건 저희가 사실은 홍 실장님이 더 많은 이제 종류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천안에서 작업 중이셔가지고 공구를 다 못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실습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망치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한 가지 망치 딱 하면 떠오르는데 사실 찾아보니까 뭐 장도리도 있고 뭐 해머라고도 하죠. 보통 영어로 이제 망치라고 하는데 조금씩 모양이 다른 것 같고요. 종류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쭉 갖다 놨어요. 제 방송 전에 실장님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 중에서 가장 싼 게 어떤 거로 보이냐? 그래서 제가 가감없이 저희 매장에서 파는 이 망치가 제일 싸지 않을까 했는데 틀렸어요. 사실 옆에 있는 이 고무망치가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 매장에서는 뭐 그렇고 일반적 매장에서도 한 2~3천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더 비싸죠. 한 5,000원, 6,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망치입니다. 뭐 바꿔 말하면은 나머지 종류가 더 이거보다 훨씬 비싸다는 뜻이겠죠. 황 실장님 좀 망치에 대해서 간단한 종류라든지 이제 여기 나온 망치에 대해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망치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단순하게 그냥 사이즈 큰 거,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많은 얘기를 하는 오한막 큰 거. 그렇죠. 이렇게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두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벽돌이나 뭐 건물 같은 것들 해체라든지 철거라든지 파괴 같은 작업을 할 때 그 자체가 크고 헤드가 무겁고 자루도 길죠. 저희 정음철물 여기 벽돌 그때 철거할 때도 그 오한마라는 오한마 망치를 가져오셔가지고 부셔가지고 철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거 외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작은 망치, 흔히 세로 뭐 헤드와 망치 헤드와 손잡이 부분이 자루 부분이 전부 다 일체형으로 철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 헤드 부분은 철로 되어 있고 손잡이 자루 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는 거나 그렇게 사이즈로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실 건데 사실은 이 망치 종류만 따지면은 나무 망치, 고무 망치, 쇠 망치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세분화되면은 수백 가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인간들에게 가장 친숙한 도구죠.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기도 하고. 지금에서 이제 산업이나 이런 기술들이 발달해서 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달해서 전동 공구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저희들이 못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옛날부터 이제 이 못 가지고 어떤 제품들을 고정하거나 주택을 또 짓거나
그래야 할 때 모든 부분에서 가정에서부터 큰 산업 현장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게 이 망치입니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도구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우측에 있는 이 고무 망치, 흔히 이 검은색 우레탄 망치라고 하는데, 예, 이 고무 망치의 특징은 강한 쇠나 이런 부분들로는 타격이 안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대신 이 부분 헤드 자체가 폴리우레탄이라든지 아니면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 부분에 타격을 하더라도 흠집이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예, 그래서 흔히 조립용으로 쓸 때 많이 사용합니다. 가구를 조립할 때 이 쇠망치를 때리면은 가구에 이제 흠집이 나니까 예,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네. 지금 여기는 없는데 이 망치도 지금 단순하게 나무 자루에 이렇게 폴리우레탄이나 이런 고무를 네. 가공해서 끼워가져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타격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해서 손목에 무리가 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인 브랜드로는 독일의 이 망치를 고무 망치를 많이 독일 브랜드 유명한 게 할드, 예, 네. 대표적인 게 예, 아니면 막스크래프트, 예. 네. 근데 주로 보통 이제 할드 걸 쓰는데 무반동 망치라고 해서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고 그러고 헤드 부분의 3분의 2는 경합금 하우징이라든지 아니면 주철로 만들어서 양쪽에 한쪽은 가장 연한 나무는 연질이라고 하죠. 고무를. 네, 그렇죠. 그다음 가장 강한 경질. 그다음에 중간 정도 단계의 강도는 중질이라고 하는데 양쪽 헤드의 조립식으로 그래서 연질하고 경질 아니면 영질하고 중질. 네. 예, 요래서 두 가지 재질을 해서 무반동으로 해서 그 원하는 헤드를 선택을 해서 타격을 해서 조립을 하는 가구 조립이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다양하게 그걸 쓰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쪽이 좀 더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이 전체 그 고무인 것보다는 한쪽이 좀 무거우면은 쳤을 때 반동이 좀 적다. 그리고 고무다 보니까 아무리 기술적으로 생산을 잘 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반영구적이다 보니까 망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망치 자체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헤드만을 따로 또 교체를 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 제품들입니다. 근데 그런 제품들이 사실은 이제 일반 DIY 공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런 망치 하나 자체가 이제 제대로 된 명품이고 또 무반동이고 그 적은 힘으로도 강하게 조립을 쉽게 흠집 없이 낼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게 중심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희 보여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일반적인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또 망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고무 망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제 나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흔히 이 우측의 나무는 제가 대충 만들어 가지고 그냥 쓰는 거고 네. 이 나무 망치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요 망치는 체코산이라고 네. 예, 브랜드가 나렉스라고나 예, 네. 나렉스에서 이제 수공구 끌 같은 것들이 네. 오랫동안 생산했는 세계적인 회사인데 네, 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제품들입니다. 요거는 신기하네요. 직접 만드신 망치라고 해요. 네. 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망치는 다 쇠망치인데 이렇게 나무망치와 고무망치가 있는데 고무망치는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나무망치는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뭐 용도가 좀 고무망치는 이제 한 번에 바로 이해가 되는데 나무망치는 또 비슷한 용도일 것 같기도 한데요. 흔히 저희들 뭐 인절미 같은 거, 네. 떡 같은 거 할 때, 인절미. 예, 네. 큰 나무를 깎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로 이제 계속 쳐대죠. 떡매라고 하죠. 네. 그러고 이제 한옥이라든지 전통적으로 대목이라고 하죠. 네네. 한옥에서 쓸 때 또 그 떡매와 비슷한 나무 망치로 조립을 할 때 사용을 네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적은 거는 소목용, 가구 조립할 때. 네네. 그래서 제가 요 거를 갖고 왔는데, 네. 일반 이 쇠, 예. 망치 자루 헤드가 쇠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 나무를 이 끌을 때리면은 끌이 금방 망가지겠죠. 예.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요런 것들로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예, 예, 예. 이렇게 네.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런 뭐 그 고무망치 자체는 없었기
테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무 망치 썼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고무 망치가 나온 네. 거니까 용도는 좀 비슷하겠지만은 느낌은 확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재질도 이제 보통 연장 자루로 제일 선호했던 연장 자루는 이제 강한 나무는 큰 충격을 받으면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섬유질이라고 그러죠. 이 나이테가 섬유질이 질기면서 탄력이 있는 나무.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물풀의 나무 자루. 지난 시간에 예, 그런 것들. 뭐 박달한 것이 단단하다고 무조건 좋은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런 나무를 많이 쓰고. 그러고 외국에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 유럽 쪽, 서양 쪽에서는 주로 이제 히코리 나무라고, 예, 아니면 너도밤나무, 그쪽 계열 나무를 자루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헤드 부분은 어떤 나무를 많이 써요? 마찬가지 같은 나무를 쓰나요? 그렇죠. 예, 단단한 나무도 알고 무른 나무도 알고 똑같이 그런 탄력이 있는 나무. 그리고 충격이 흡수될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나무. 재밌는 게 이렇게 자루 끝이 이렇게 볼록 이렇게 오목하게 됐어요. 굉장히 잡기 편한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망치라든지 그런 공구들은 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니까 굉장히 잡았을 때 중심이 딱 잡히고요. 편하게 그립감이라고 하죠. 그립감이 그죠? 굉장히 예, 좋습니다. 딱 한 손에 들어오죠. 네네네. 왠지 되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일반 쇠망치보다 느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소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구를 제작하는 목수들은 전통적으로는 거의 연장 부분들은 잘 사지가 않죠.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쇠로 되는 부분들은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장간에다가 제작 디자인해서 주문 의뢰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전통적으로 대장간들이 사라졌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성품을 사서 가공을 쓰는데 이런 나무 망치 같은 경우에는 갖가지 연장들을 자기 손에 맞게, 자기 작업 용도에 맞게끔 만들어 갔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한 여러 개를 만들어 갔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쇠망치가 있어요. 여기도 쇠망치도 헤드에 따라서 뭐 이렇게 굉장히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고요. 또 앞뒤 모양이 이렇게 같은 것도 있고요. 앞에는 또 다른 게 있고요. 간단하게 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죠, 이 망치가. 일반적인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또 망치를 고르실 때는 보면은, 예, 이 헤드하고, 망치 헤드하고 이 자루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그런 경우는 한두 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몇 번 타격하다 보면 빠지는 거. 맞아요. 예, 흔들흔들거리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작업이 제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위험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망치를 고르실 때 무조건 무게가 무겁다, 아니면 가볍다, 자루가 짧다, 길다, 그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네. 자기한테 잡았을 때 어느 적은 힘으로 딱 손에 잡히는 어떤 연장의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격할 수 있는 거 용도에 맞게끔. 그리고 이 자루와 헤드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세기를 받고 위에서 플라스틱 같은 걸 녹여가지고, 고무줄로 예, 그래서 녹여서. 같이 이렇게 압착을 시켜놨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좀 덜 하죠. 네. 예, 예. 이어 보시면은 요 헤드에는 이 나무 중간에 홀 구멍이 있는 거에 쇠로 세기를 박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죠. 핀해머라고 합니다.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고 작고 귀여워요. 귀여운데 뭐 싸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요 네 개, 요 세 개는 이제 일제 브랜드인데, 네네. 저희들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 아무래도 이 수공구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쪽에 지금 나라에 쓰는 대부분 이런 중국산의 수입을 해둔다든지 크게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쇠도 좋고요. 그래서 가격 대비 제품에 아주 우수하고 가성비도 우수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써본 경험으로는 보통 저희 나라에 지금 한 세 회사가 지금 보통 이제 망치 종류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제품들도 취급을 하지만 보통 뭐 도큐 아니면 수사, 탐매. 예. 일본 브랜드. 그렇죠. 다 세계적인 일본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에서 이제 생산하는 망치 제품들. 보통 노동 현장이나 어떤 산업 현장부터 가정까지 다양하게 제품군들이 나와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모양에 따라서 좀 종류 다를 것 같아요. 이 큰 망치는 이 망치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망치에
다만 이제 특징이 이 헤드 부분을 보시면 얘는 이 헤드가 민자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형으로 이렇게 그 홀 맞아요. 쪽들이 네. 가공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보이시죠? 네. 이 차이가. 달라요. 예. 이 부분이 왠뭔 차이냐면은 차 때문에 좀 잘 이 미끄러지고. 민자 부분은 흔히 마감 망치라고 합니다. 마감 망치. 예, 예. 네네네. 깨끗하게 이제 마감이 표면에 네네. 목 같은 걸 박았을 거나 할 때 표면에 흔적 없이 나야 되고, 이 부분은 해치라든지 철거라든지 주로 이제 타격용 일반용으로 많이 쓰는데, 이 부분이 이 맞아요. 예, 헤드 네. 못 헤드 부분도 똑같죠. 네네, 민자가 아니고 네네. 이 부분이 서로 마찰로 해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 실수로 손이라든지 다른 부재나 물건을 타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손상이 가는 걸. 네네. 예. 그리고 틀린 점이 또 이 부분에 보면은 헤드 위에 홈이 있죠. 그러네요. 처음 본 거.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망치질을 하다 보면은 사다리 길이라든지 아니면 내 사람의 그 신체적인 팔의 길이라든지 그게 한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네. 그 자석 부분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못을 탁 놓으면은 딱 붙습니다. 이렇게. 자석이.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제 큰 못이 없어가 네. 대형품으로 이 나사를 가져왔는데 이러면 탁 이렇게 붙습니다. 네네네. 이 상태에서 손 가까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찍어야 될 거를 먼 부분에서 이 자석 부분에서 이렇게 잡고 탁 찍으면은 고정이 되죠. 네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망치질. 한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박아놓고 이렇게 망치질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는 거.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요. 네.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예. 자석을 처음에 그렇게 작업할 때 쓰시고, 자루도 굉장히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 자루는 이제 화이바 자루. 네. 예. 그래서 가벼우면서 충격도 강하고 예. 탄력도 있어가 충격 흡수가 잘 돼요. 이런 건 얼마 정도 보통 구매할 수 있나요? 이거는 뭐 한 5, 6만 원 정도? 망치 5, 6만 원. 사실은 뭐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굉장히 싼 건 아닌 것 예. 같아요. 제가 쓰는 망치 중에 싼 편에 속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목자주택용으로 할 때 네. 많이 썼던 망치인데. 예.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좀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앞뒤가요. 그렇죠. 네네. 예. 이 망치는 보통 소목에 쓰이죠. 근데 일반 목수용 망치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크게 잘 쓸 일은 없는데, 예. 어떤 못이라든지 나사 부분 같은 것들이 박다가 보면은 덜 타카핀이라든지 이런 게 덜 박힐 경우가 있습니다. 애 앞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앞부분을 대어서 다른 망치로 톡톡 쳐가지고 예, 홀 구멍 안에 더 박는 역할도 하고 핀을 넣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부분으로 보통 이제 손대패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구를 제작할 때 손대패에 이제 그 어미날하고 덧날하고 날이 두 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 날을 이제 그 나무를 나무 뒤편을 가격해서 그 날을 빼거나 조립하거나 또 날 깊이를 조정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망치로 적당하게 타격을 쓰면서 사용을 하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망치는 흔히 이 단조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다 해가지고 쇠가 작지만 한번 만져보시면은 무겁고 단단한 느낌이 들죠. 달라요. 예, 예. 확실히 무겁습니다. 무게가.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망치하고 이 망치하고 이 두 개는 판금 같은 거 금속 할 때 다듬질 할 때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도 되고 금속용. 네. 예. 또 일반용으로 저는 또 이렇게 사용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네네. 예. 저희가 1부에서는요 간단하게 망치 종류하고 뭐 쓰이는 용도, 특징들을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한번 직접 저희가 망치질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망치질을 쉽게 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